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6번째 강의 문장의 O형식, 완전정복, 문장의 E형식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공부를 하자면, 이제 뭐,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문장의 구성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요거를 계속 선생님이 매번 할 때마다 짚어주는 건 너무 시간적으로 아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형식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형식의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그리고 주격 보어가 있었죠. 그쵸? 주격 보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격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주어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가진 단어를 뭐한다?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었던 동사가 비동사였습니다. 기억나나요? 비동사?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비동사는 MR, is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자, 이 비동사는요. 뜻은 이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도 다 이해될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형식의 보어는 우리가 이 형식의 문장에서는 보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왜 보어가 필요하냐? 왜냐하면은 1형식의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가 자기 스스로 동사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자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온전히 끝낼 수 있는데 2형식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뭐 한다? 우리 보충해서 채워넣자. 그게 뭐이다? 보어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하면은 나는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죠?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이 품사는 뭐가 있다? 자, teacher과 같은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happy와 같은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배울 동사는요. 자, 첫 번째로 배웠었던 비동사 말고 오늘은 조금 다른 동사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동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변화의 동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대표적으로 약 4가지 정도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식에서 상태 변화의 동사를 쓰게 되면은 문장 자체는 무엇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일단 become의 뜻부터 보고 갑시다. 자, become은 무엇이 되다. 그치? 자, go라는 뜻은 go는 가다 아닙니까? 가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go는 변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변하다. 자,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자, grow는 자라다가 되고요. 그리고 get은 얻다 또는 어떻게 무엇이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turn 또한 뭐예요? 얘도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장부터 해석을 천천히 해가면서 우리 어떻게 상태 변화의 동사가 이 형식 문장에서 쓰였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He became a teacher. 자, 그러면은 해석하면은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보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동사에 따라 조금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무엇이 되다 또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became이 쓰였으니까 become의 과거형이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상태 변화의 동사예요. 상태 변화의 동사인데 그러면은 그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그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주어는 보어이다. 자, 요거 우리 성립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이다? 동격이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became 같은 경우는 상태가 변한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과연 선생님이었을까? 선생님이 아니었겠죠. 선생님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데 지금은 선생님이 되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의 상태가 선생님이 아닌 것에서 선생님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he가 되고요. 동사는 당연히 become의 과거형인 became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어는 a teacher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어는요. 선생님 이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어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뭐가 왔다? 아, 명사가 와줬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거죠, 요거. 자, 고였죠, 고. 고의 과거형인 went입니다. The egg went bad. 자, 요거 해석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좀 재밌게 해석해요. 자, 해석하라면 계란들이 나쁘게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쁘게 가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상태가 나빠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 계란들은 그 달걀들은 계란들은 뭐예요? 상태가 나빠진 거니까 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더 egg가 될 것이고요. 고의 과거, 상태 변화의 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진 고의 과거형인 went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bad는 뭐입니까? 보어가 되겠죠. 자, bad의 품사는 뭔가요, 여러분? bad의 품사는 bad는 형용사입니다. 나쁜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앞서서 보어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요. 그치? 보어가 만약에 형용사였을 때는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 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주어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의 상태, 계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계란의 상태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계란의 상태가 나쁘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 즉 상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I grow old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자라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난 자라서 늙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주어고요, 동사고요, 얘는 보어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grow라는 단어 자체가 얘는 뭐예요? 무슨 동사라고 했지? 상태를 변화시키는 상태 변화의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라서 나이를 먹었어. 내가 자라서 나이를 먹었는데 그러면 자라기 전에는 나이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영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한 거예요? 올드한 상태로 되었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상태 변화의 동사 grow가 써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She got angry. 자, 그녀는 화가 났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마찬가지고 여기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가 되겠죠. 그쵸? 자, 품사를 써보면은 얘는 당연히 명사일 거고요. 자, 동사이고요. 보어는 여기서는 angry라는 형용사가 쓰였네요. 그쵸? angry의 뜻 뭐예요? 화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녀는 가졌습니다. 뭐를 가졌습니까? 화난 상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럼 그녀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그녀는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화가 나기 전에는 화가 난 상태였을까? 누가 화가 나기 전에 항상 사람들 중에서 항상 100% 계속 화가 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쵸? 화가 나기 전에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지금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화가 난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동사를 쓴다? 상태 변화의 동사 get을 씁니다. 자, get의 과거형인 got이 쓰였으니까 해석을 하면은 그녀는 화가 났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쵸? 자, the leaves turn brown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뭇잎들은 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갈색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뭇잎들이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는 갈색이었을까요? 갈색이 아니었겠지. 그리고 turn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바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상태가 변화가 됐다고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동사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나뭇잎들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변하기 전은 과연 갈색이었을까? 갈색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당연히 주어는 leave고요. 동사는 turned, 그리고 보어는 brown이 되겠죠. 자, 요게 상태 변화의 동사였고요. 요번에는 감각동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감각동사. 감각동사 우리 저번에 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여기 선생님이 사람 하나 딱 그려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look 시각이죠. 그리고 sound 청각입니다. 그리고 smell 자, 후각이죠. 그쵸? 그리고 feel
여기다 손 하나 그리고 feel 우리 촉각입니다. 그리고 taste 미각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해석하면 무엇 하게 보이다, 무엇처럼 들린다,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난다, 무엇하게 느끼다, 무엇한 맛이 난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감각동사를 공부를 했었을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동사 뒤에는 보편적으로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자, 형용사가 오는데 감각동사를 얘기를 하잖아. 감각동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감각동사는요. A를 B처럼 느끼는 걸 감각동사라고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주 싱싱한 굴을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굴을 먹었는데 이 굴이 너무나도 싱싱해서 마치 우유와 같은 맛이 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야, 일로 와서 빨리 굴 좀 먹어봐. 우유 같아.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엄마가 먹은 굴은 우유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굴은 우유인가요? 아니요. 굴은 우유가 아니죠. 굴은 굴이지 어떻게 우유겠어. 그치? 근데 굴은 뭐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유와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느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를 한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동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시로 몇 개를 적어놨는데 She looks happy. 자, 그녀는 뭐예요?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It sounds interesting. 자, 그것은 흥미로운 것처럼 들린다. 즉 뭐예요? 흥미롭게 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거니까 요 부분은 채워넣는 거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수업만 계속 나갈게요.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the family looks happy 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그 가족은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단 주어를 찾아볼 건데 주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죠? 맞아요. 동사를 찾는 거였지. 이유는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주어랑 동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동사를 좀 쉽게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사 바로 앞에 있는 것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뭐이다? 바로 주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look이 동사잖아요. 그치?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감각동사이죠. 그러면 감각동사 바로 앞에 있는 뭐가? the family가 무엇이 된다? 얘가 주어가 될 것이다. 우리 요 정도는 알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family는 looks happy, 행복해 보입니다. 자, happy는 형용사이잖아. 맞지? 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어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어는 the family, 그 가족이죠. 그 가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아,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네요.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The old man looks happy. 마찬가지로 동사 뭐 쓰였어? looks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감각동사 쓰였고요. 지금 동사 앞에 있는 the old man이 무엇이다? 얘 주어일 것이다. 그쵸? 그러면 해석하면은 그 늙은 남자는 looks healthy. 건강한 것처럼 보인다. 자, 얘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잖아. 그치? healthy는 건강한. 자, 형용사죠. 형용사는 주어의 뭐를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남자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건강한 상태가 당연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그 나이 든 남자는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Luke looks young for his age. 자, 루크는 그의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루크는 어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떠한 것처럼 보인대요? young, 어려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루크는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어려 보이는가? for his age, 그의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look이 아닌 조금 다른 감각동사가 쓰였는데 sound입니다. sound. 자, 사운드는 우리가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동사였는데 무엇처럼 들리다라고 해석이 됐죠. 무엇처럼 들리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가 얘가 동사였으니까 주어는 더 송이겠지. 그러면 그 노래는 좋은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노래는 어떤 거예요? 그 노래는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The song sounds nice.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it sounds amazing. 자, 그것은 놀라운 것처럼 들린다. 요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거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냥 딱 들었는데, 딱 한 번 듣기에도 꽤나 놀라운 소식이었어. 그러면 it sounds amazing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음 거 봅시다. 요번에 또 다른 감각동사가 나왔네요. This pizza smells delicious.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동사를 찾아야지. 동사가 smell이니까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난다.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난다라는 감각동사 smell이 쓰였고 smell 바로 앞에 있는 this pizza가 주어가 되겠네요. 왜냐면은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으로 쓰이니까 그치? 동사 앞에 있는 애가 뭐이다? 주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죠. 그치? 맛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elicious는 맛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쓰였고 형용사가 쓰이면은 뭐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피자의 상태는 뭐예요? 맛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것도 봅시다. 자, this fresh bread smells delicious 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사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동사 smell이 나와 있으니까 smell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주어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은 꼭 엉뚱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가 뭐야? 라고 하면 bread요. bread만 주어입니까? 아니요. 왜냐면 smell 앞에 bread만 있는 거 아니잖아. 브레드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럼 this fresh는 뭐 스멜 뒤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this부터 bread까지. this fresh bread가 뭐다? 얘가 주어이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이 돼? 이 신선한 빵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주어는 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니까. 자,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이 신선한 빵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죠? 그게 어렵지 않죠? 자,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 자, 다음 거 볼게. This soup tastes salty and spicy. 자, 이 스프는요. 그치? taste가 우리가 어떠한 맛이 난다라는 감각동사였죠. 자, 미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였습니다. 자, 어떠한 맛이 납니까? salty and spicy. 자, 짠맛 그리고 매운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들이죠. 자, 이 스프는 짜고 매운 맛이 난다 라고 해석이 되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거 볼게요.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taste라는 감각동사 쓰였고요. 감각동사 앞에 있는 a good medicine까지가 무엇이다? 예, 주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좋은 약은 자, bitter의 뜻은 뭐예요? 이거 쓴이잖아, 쓴. 그치? 자, 그러면 좋은 약은 쓴맛이 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주면 되겠죠. 그쵸? 몸에 좋은 약은 맛도 쓰다. 우리 이런 거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The paper feels soft 라고 했습니다. 자, feels 감각동사죠. 자, 촉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 feel이 쓰였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he paper가 무엇이다? 얘가 바로 주어일 것이다. 그치? 그럼 그 종이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요게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이 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soft가 부드러운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paper의 상태가 soft, 부드럽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요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단, 감각동사 뒤에 항상 형용사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도 있어? 여기 애초에 보어 자리니까 명사도 올 수 있거든? 그런데 명사를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명사를 쓸 때는 우리가 반드시 명사만 쓸 것이 아니라 like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겠죠. You look like a princess. 너는 공주님처럼 보인다. 이렇게요. 그쵸? 자, 어렵지 않죠? 자, 이 형식 문장의 해석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어 동사 찾기 1형식 그리고 2형식까지 끝냈거든요.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